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판다스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넘파이와 함께 파이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판다스의 기능은 쉽게 설명드리면 엑셀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엑셀에서 저희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컬럼별, 로우별 통계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쓰는 것처럼 판다스도 거의 엑셀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다스는 그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이고요. 판다스라는 이름은 그 패널 데이터 쉿이라는 용어에서 파생이 되는 것처럼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엑셀에서 나오는 그 스프레드 쉿처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를 주로 다룬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판다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 구조는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머신러닝에서 가장 주요한 그 데이터 자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다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가장 편리한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가 됐건 아니면은 CSV는 컴마로 세퍼레이트된 데이터인데요.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고 키밸류 형태, 그 딕셔너리 형태의 자료인 그 JSON 파일, 그다음에 관계형 데이터인 SQL 데이터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이고요. 특히 숫자 테이블, 그다음에 시계열 조작을 위해서 차별화된 패키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그 판다스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자료 구조이죠. 이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 컬럼은, 여기 나와 있는 컬럼은 일반적으로 뭐 인덱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머신러닝을 다룰 때 컬럼은 뭐라고 하냐면 특성이죠, 특성. 그래서 각 컬럼에 있는 것들이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가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 1은 x1부터 xd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x1과 xd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머신러닝의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죠. 만약에 저희가 뭐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곧 시계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임 1, 여기는 타임 2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형태, 판다스가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적으로 쓰게 되면 각각의 컬럼에 있는 것이 특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로우에 있는 것이 데이터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시계열 데이터로 쓴다면 마찬가지로 로우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각 시간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데이터 형태가 되겠죠. 판다스도 넘파이랑 같이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포트를 쓰죠. 판다스를 불러들이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판다스라는 풀네임 쓰지 말고 간략하게 PD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판다스도 넘파이랑 같이 이미 콜랩 환경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나콘다나 이러한 배포판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다스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판다스를 쓰기 위해서는 import 판다스 해서 약칭으로 이제 PD라고 해서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판다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가 있는데 먼저 한번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리즈는 이렇게 판다스에 시리즈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시리즈 안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은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넘파이에서 ND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대입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씩 요소를 만들어서 시리즈를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리스트 형태죠. 리스트 형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값은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이제 어떤 시험 점수인데 100점, 88점, 56점, 72점, 92점이라는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인덱스라고 해서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00점은 학생 1의 점수가 되고, 88점은 학생 2의 점수가 되고, 56점은 학생 3의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72점은 학생 4, 92점은 학생 5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게 되면 이걸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게 되면 먼저 전체 출력값만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 그러니까 SS1이라는 것은 뭐죠? SS1이라는 것은 시리즈죠. 시리즈 형태의 자료 구조가 되고, 이러한 인덱스하고 이러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되고, 한번 SS1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각각 학생 1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각각 학생에 대한 점수로 나오는 것,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바로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그 시리즈 자료 구조의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시리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는 value라는 게 있고 values라는 게 있고 index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리즈 안에 value 값, 즉 예를 들면 요 value 값만 출력하는 것이 시리즈의 메소드, values라는 메소드가 되고, index라는 건 뭐가 될까요? index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인덱스만 출력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인덱싱 하는 거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 인덱스인데, 인덱싱을 하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iLog이라는 게 있고요. iLocation이 있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iLog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인덱싱하는 방식이 0부터 시작을 하죠. 무조건 0, 1, 2 이렇게 나가는 게 iLog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는 이렇게 인티저 0부터 쭉 나가는 방식이 iLog이고, 이 log이라는 건 뭐냐면 인덱스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칭을 가지고 인덱싱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가 있었죠. 시리즈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iLog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에 이 밸류를 찾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라는 건 뭐죠? 이게 0, 1, 이기 때문에 56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2라는 것은 인덱싱 관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인덱싱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56이 될 테고요. 56이 될 테고, log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덱스 네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3 하게 되면 학생 3이죠. 그래서 학생 3에 해당하는 밸류가 56이니까 마찬가지 56을 출력을 하는데, iLog은 컴퓨터가 다루는 인덱스 방법,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인덱싱을 하고, 그 다음에 log 하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덱스 네임 가지고 인덱싱을 한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딕셔너리를 그 시리즈라고 하는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넣어서 우리가 시리즈라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 해서 학생 6, 68점, 학생 7, 74점이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리즈에 대입을 해갖고 SS2라는 새로운 그 시리즈 자료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했던 그 values라는 결과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하게 되면 인덱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iLog 하게 되면 인덱스의 그 넘버링이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인덱스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log 하게 되면 사람이 정해놓은 인덱스 네임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iLog 2하고 학생 3은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딕셔널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리즈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시리즈가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그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인데요. 사실은 판다스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자료 구조 두 개가 있었죠. 그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시리즈라는 자료 구조를 포함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는 1차원 형태의 어레이인 반면에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의 그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모델을 만드는데 시리즈라는 걸 쓰지 않더라도 특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블로 되어 있었죠. 테이블로 되어 있어 갖고 각각 컬럼은 이 컬럼은 특성이 되는 거고요. 특성 1, 얘는 특성 n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각 로우는 뭐냐면 데이터였죠.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m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루는 이 머신러닝에서의 학습 데이터는 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시계열 데이터가 됐건 아니면은 스냅샷 분석이 됐건, 그래서 스냅샷 분석이 되면 각각의 로우는 각각의 데이터가 되고, 컬럼들은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벡터를 이룹니다. 이게 벡터를 이루고 그러한 벡터가 m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시계열 데이터가 되면 이 경우에는 이 시간이 되겠죠. 시간 t1, t2, t3, tom. 그래서 각 시간마다 특성이 1부터 n개까지 있는 것입니다. 각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딥러닝에서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 즉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딕셔너리라는 형태로 만드는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죠. 중괄호로 되어 있고, 이 화면이 좀 커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마다 리스트 형태로 밸류가 있어요. 밸류가 있는데 밸류의 형태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밸류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밸류를 만들고, 세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도 인덱스 형태로 밸류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딕셔너리를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주는 리턴 값은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2차원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입력하게 되면 리턴 값은 이제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출력하게 되면 이걸 나누겠습니다. 셀을 나눠갖고 여기서 보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준호, 명수, 창훈 이렇게 인덱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에 100점, 80점, 73점, 네, 수학 성적에 80, 90, 5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생겼죠. 여기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전체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밸류만 보고 싶다. 밸류라는 거는 요 리스트죠, 리스트. 밸류만 보고 싶다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values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밸류죠. 요게 밸류가 되고, 인덱스는 뭐가 될까요? 인덱스는 여기서 인덱스는 뭐가 되냐면 로우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로우의 번호는 0부터 1, 2 나가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고 스테이프 사이즈는 1로 돼 있다라고 되고요. 여기서 인덱스는 컬럼이에요. 컬럼명에 있는 이름이 인덱스가 되고, 즉 컬럼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데이터를 다룰 때 특성이 되는 거죠. 특성이 됩니다. 컬럼이라는 것이. 그래서 컬럼을 찍게 되면 여기서 이름,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특성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판다스는 크게 다루는 자료 구조는 시리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의 한 컬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포괄하는 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특히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머신러닝에서는 더 적절한 자료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이제 우리가 로케이션, 그러니까 인덱싱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2차원이니까 iLog은 뭐가 될까요? iLog은 컴퓨터가 다루는 인덱싱 기법이 0부터 인티저로 나가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 다르게 되고요. 1, 첫 번째, 두 번째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80이 나오겠죠. 80. 얘가 첫 번째, 준호가 첫 번째, 명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름이 첫 번째, 영어가 두 번째니까 1 하게 되면 80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덱스가 여기는 0, 1, 2가 되고, 그 다음에 로우는 0, 1, 2가 되니까 1 하게 되면 80이 되겠죠. 요거는 80이다. 그 다음에 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관점에서 인덱싱을 할 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름 명칭을 가지고 로케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하게 되면 1, 2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 하게 되면 영어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로케이션, 즉 인덱싱의 위치를 잡을 때 iLog 하게 되면 0부터 0으로 시작되는 인덱스를 쓰고, 그 다음에 log 하게 되면 사람이 정해놓은 명칭 가지고 위치를 잡는다. 요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콜랩에서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그 실무자들이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샘플 데이터라 보이죠? 샘플 데이터를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제이슨 형태, 뭐 컴머로 서퍼레이트 된 형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저희가 예시 삼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샘플 데이터에 있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판다스에서 가장 유용한,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제이슨 형태, 그 다음에 엑셀 형태, 뭐 CSV 형태, 뭐 SQL 형태, 이런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는 메소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CSV, 컴머로 세퍼레이트된 데이터를 불러들이기일 거기 때문에 read CSV를 사용하면 됩니다. read CSV. 만약 저희가 엑셀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탭으로 세퍼레이트된 SQL을 한다거나 JSON 하게 되면 JSON을 읽어드리게 되면 read JSON 하면 돼요. 여기서 read JSON, SQL 하게 되면 read SQL,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각각의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머로 세퍼레이트된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드릴 겁니다. 뭘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드리게 되면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현재 셀에서 우리가 유닉스, 리눅스 커맨드를 날려본 거죠. 현재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본 겁니다. 하게 되면 샘플 데이터에 우리가 폴더를 쓰고 있다를 알 수가 있죠. 요것도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 중에서 이 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5개를 보여줘요. 헤드라는 것은 맨 꼭대기에 5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실행하게 되면 사실 맨 끝에만 나오니까 이거는 헤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커멘트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데이터 5개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5개 너무 조금이다, 한 10개 정도 보고 싶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개의 라인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끝에 10개를 보여주게 되고요. 아니면 맨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한 15개를 보겠다 하게 되면 맨 헤드에다가 15개 라인을 보겠다 하게 되면 15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요. 우리가 럼파이에서 ND 어레이도 쉐입이 있었던 것처럼 판다스의 그 데이터 프레임도 쉐입이 있습니다. 쉐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렸는데 컬럼은 몇 개고, 즉 특성은 몇 개고, 데이터 개수는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DF 쉐입을 하게 되면 3000 by 9다라는 건 뭘까요? 컬럼이 9개가 있다는 거죠. 컬럼이 9개의 특성이 있다는 거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3000개다라는 뜻입니다. 사이즈 하게 되면 모든 컬럼 곱하기 라인 수가 돼요. 그래서 27000개가 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그 describe라는 메소드가 상당히 요긴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3000 by 9라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을 때 describe라고 하게 되면 각 테이블의 컬럼이 바로 특성이기 때문에 이 각 컬럼의 longitude, latitude, 그다음에 뭐 median 이런 것들이 다 특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각 특성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뭘 써서? describe를 써서. 그렇게 되면 describe 하게 되면 가장 통계적으로 주요한 주요한 인덱스가 뭐냐면 몇 개냐라는 거, 전체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냐, 표준 편차가 얼마냐, 최소가 얼마냐, 그 다음에 최대도 나와죠. 그 다음에 25%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순으로 25% 되는 거의 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부터 중간 되는 50% 정도에 되는 곳의 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죠. 50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말로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거를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것이 평균이고, 메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일렬로 솔팅을 하고 나서 딱 50번째 되는 곳, 그러니까 중간 되는 곳의 값이에요. 메디안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의 집값을 보게 되면, 집을 보게 되면 토탈 룸스라고 하는 것은 넓이인 것 같습니다. 스퀘어 풋인 것 같아요. 스퀘어 풋의 이 평균값은 2599고 메디안 값은 2106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3,000개의 모든 집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평균값이 2,599고 메디안 값은 뭐냐면 이거를 솔팅해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딱 중간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집의 넓이를 부호한 거죠. 자,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 형태의 그 데이터 프레임의 자료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카운트가 됐건 미니 됐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 뽑아볼 수 있는 거죠. 맥스하게 되면 각각의 컬럼 값, 각각의 특성 값에 대해서 맥시멈 값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볼 수가 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볼 수가 있고, 뭐 메디안 값은 뭐죠? 50%였죠, 50%. 메디안 값은 메디안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메디안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싱하는 건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iLog이라는 것은 0부터 시작되는 인덱스를 준해서 위치를 잡는 것이고, LOC, log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인덱스 네임 가지고 위치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iLog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티저로 인덱싱하겠다라는 거죠. 0부터 1, 2 이런 식으로 인덱싱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나오는 이 콜론은 뭐냐면 이 콜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거를 포함해서 5번째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얘가 컬럼 로우 위주로 행 위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 5까지니까 5는 포함이 안 되겠죠. 0부터 4까지에 대한 모든 로우 행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록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우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가 여기 0 뭐 이렇게 나와서 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런 이 인덱스 네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5하고 공교롭게도 0부터 시작한 5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컬럼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를 우리가 지칭하게 되면 iLog은 어떻게 될까요? iLog은 0, 1, 2 두 번째가 되고 2라고 하는 인덱스가 되고 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위치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얘를 명시해야 되겠죠.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라고 써줘야지만이 요 컬럼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9개 특성이 있는데 롱지튜드, 레티튜드를 포함해서 9개 특성이 있는데 9개 특성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우리가 간추려서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추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토탈 룸즈, 파퓰레이션은 인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는 가구수가 됩니다. 가구수. 만약에 4인 가족이 한 가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4인 가구를 모두 합한 것이 인구가 될 테고요. 요 세 개를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정할 때 좋은 인자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세 개를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개의 특성 중에서 나는 이렇게 요런 인덱스, 그다음에 population 인덱스, household 인덱스를 간추려서 피처라고 정의하고 피처에 있는 헤드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위에서부터 5줄만 선택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피처 3개를 가지고 있는 위에서부터 5개만 제가 추출을 해갖고 간략한 short DF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토탈 룸즈, 파퓰레이션, 하우스홀드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 5개만 추출한 겁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예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 테이블에서 좀 추가적으로 뭐 보완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로케이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각 로고에 대해서 로케이션을 제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덱스 네임 또는 컬럼 네임을 정해 놓고 서울, 경기, 대전, 경기로 만들어서 인서트 하는 거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간단한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로케이션이라는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값이 되겠죠. 밸류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0이라는 건 뭐냐면 디렉션은 뭐냐면 0이라는 디렉션은 컬럼 와이즈입니다. 이 컬럼 와이즈여서 이쪽 방향에다가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은.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로케이션 방향으로 우리가 로케이션 방향이 0이라는 방향이 뭐였죠? 컬럼 와이즈였죠. 컬럼 와이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 컬럼 와이즈로 추가됐는데 그 값은 밸류는 서울이 들어가고 이렇게 컬럼 와이즈로 새로운 특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로우를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늘린다는 거죠. 로우를 추가하는 거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그다음에 컬럼을 늘리는 건 뭐였죠? 컬럼을 늘리는 것은 특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컬럼을 늘리는 것은 특성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특성이 있는 거죠. 토탈 룸수, 파퓰레이션, 하우스홀드 외에 로케이션이라는 특성을 추가하는 것이 이 컬럼을 추가하는 것이고, 로우를 추가하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다섯 번째 위치에다가 다섯 번째 로우에다가 광주 그다음에 뭐 1, 2, 3, 4, 150, 320이라는 밸류를 가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나서 한번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광주라는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이 파이썬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어떠한 이 목적을 어떠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캣이라는 거 쓰는 거죠. 컨캣이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를 덮어 쓰는 겁니다. 연장해서. 그래서 컬럼은 예를 들면 컬럼은 이런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는 부산 10, 20, 30이라는 작은 초규모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뉴로우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뉴로우를 만드는데 밸류를 넣고 아까 설명드린 밸류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컬럼은 뭐였죠? 인덱스는 이거였죠. 이거를 만들어서 한 줄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한 줄짜리 데이터를 컨캣 합치는 거죠. 단순하게 합치게 되면 새로운 로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밸류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밸류하고 인덱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 프레임하고 원래 있던 데이터를 컨캣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록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실행하게 되면 이제 부산이라는 한 줄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 컨캣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데이터가 있을 때 쓸데없는 데이터를 지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럴 땐 드랍이라는 걸 씁니다. 드랍을 써갖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위치를 정해줘요. 인덱스 위치를 정하게 되면 인덱스 위치가 6번째죠. 6번째 인덱스에 이를 드랍하는 겁니다. 6번째는 부산 요거였죠. 6번째는 그래서
이 short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인덱스가 6번째를 찾아서 없애라는 거죠. 드롭 하게 되면 부산이라는 6번째 인덱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컬럼 네임, 특성 네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여기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특성 1, 두 번째는 특성 2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는 이 특성 값이 항상 갖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이 알맹이만 딱 따갖고 실제 데이터셋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것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 인덱스 네임을 빼고 안에 있는 밸류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요거는 정확하게 위에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터의 밸류 값은 요게 있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데이터라는 거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뭐냐면 MD 어레이입니다. MD 어레이. MD 어레이. 즉 MD 어레이는 뭐냐면 머신러닝이 이제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는 거예요. MD 어레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 또는 딥러닝 모델이 읽어드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소가 벡터가 되는 거죠. 하나가 벡터가 되는 거죠.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가장 관심 있는 통계치가 뭐냐면 평균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면 엑시스 0이라는 건 뭐냐면 컬럼 쪽이죠. 컬럼 쪽으로 즉 각 특성마다의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시스 0 방향으로, 즉 컬럼 방향으로 각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숫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로케이션에 있는 특성 값들이 스트링이라는 거죠. 스트링.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평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숫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얘를 뭐 정량화하거나 정량화라는 것은 뭐 서울, 뭐 경기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또는 그것이 힘들다고 하게 되면 이걸 무시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무시하고 오로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균 내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서울, 경기, 대전이라는 특성 값들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량화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거를 지우려고 해요. 서울, 대전, 경기를. 로케이션에 있는 경기를 우리가 드랍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없애고 다시 밸류만 추출하게 되면 이제 숫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숫자가 바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이 다룰 수 있는,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로우 얘는 예를 들면 데이터 1에 값이 되는 거죠. 값이 되고 세 가지의 값이 있고, 즉 데이터 1은 세 개의 특성이 있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 세 번째 특성. 이 데이터가 있는 벡터가 돼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얘는 두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고 마찬가지로 요소가 세 개인 벡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특성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그 스케일 다 저마다 다 틀리죠. 하나는 뭐였죠? 첫 번째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은 방의 넓이, 두 번째 컬럼은 그 지역의 인구, 세 번째 컬럼은 가구 수였단 말이죠. 저마다의 측정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는 스케일을 같이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정규화라고 하죠.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씁니다. 나중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원시 데이터를 구하고 나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같은 스케일로, 예를 들면 전체를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거나 스탠다드 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에 대해서 평균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정규화하는, 그러니까 표준화해 갖고 모든 값들이 같은 레인지에 있도록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샘플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 콜랩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데이터를 다루지 않을 거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컨텐츠의 폴더는 휘발성의 폴더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놨다가는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폴더는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죠. 그래서 각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것들 읽어서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출력된 결과를 라이트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연동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 연동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걸 물어봐요. 똑같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됐죠. 이 구글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가 바로 구글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드릴 건데 일단 연동이 됐기 때문에 ls 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그 디렉토리 구글 드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글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샘플 데이터, 현재 컨텐츠 밑에 있는 폴더죠.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제나 클라이밋이라는 CSV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정확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패스를 카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예나죠. 예나 클라이밋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게 되면 요 이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요 파일을 읽어갖고 탑 5의 라인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들, 압력, 온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다스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하게 되면 판다스라는 거는 엑셀 같은 테이블을 다루는 패키지이고요. 그래서 통계값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뭐 처리한다거나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하고, 가장 강력한 기능은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포맷들을 손쉽게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리드, 뭐 CSV, 리드, 뭐 JSON 이런 메소드인 것 같아요. 판다스에서 주로 다루는 자료 구조는 그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데이터는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리즈 형태보다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다룬다.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